재무제표의 각 항목을 비교하는데 주로 6가지 항목을 살펴봅니다. 단기 지급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단기 지급 여력을 살펴본 유동성 분석부터 해서요. 단기간인 장기 지급 여력을 살펴보는 재무 레버리지 분석이라는 부분이랑 기업의 자산 회전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 시장 가치,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랑 기업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년의 재무제표로는 확인이 안 되는 단연간의 재무제표로 요구되는 성장성,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이 단기에 부도를 맞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비율이라고 쉽게 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유동 비율 (current ratio)는 순운전자본과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이건 순운전자본 net working capital 같은 건 빼기의 개념이죠. 근데 이건 빼기의 개념이 아니라 비율이다 보니까 나누기의 개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값입니다. 예. 대략 1보다 크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지만,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을 때 유동부채를 갚아야 할 때겠죠. 예.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등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을 때를 일는데요. 하지만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오래되어 팔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장부에 오래 기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단기적인 안정성을 확보에 좀 필요한 안정성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좀 필요해 보이죠. 예. 그래서 나온 게 좀 당좌 비율 퀵 레이쇼라고 하는데요. 분자의 재고 자산을 뺍니다. 예. 유동 자산에서 이제 재고만 빼는 거죠. 예.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만을 좀 분자에 넣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역시도 좀 거래처의 어음이나 매출 채권 등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여러분 많이는 아니고 가끔 들어보셨겠지만 연쇄부도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게 일어나는 걸 보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보다 좀 더 강한 유동성에 대한 지표가 필요해 보이죠. 예. 그래서 나온 게 현금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현금만 올리는 거죠. 예. 아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서는 현금이 현금 등가물이라고 하는데요. 현금 등가물의 대표적인 항목이 현금이니까 당연히 현금 들어가고, 현금 등가물에는 당좌예금 같은 은행 예금이랑 양도성 예금서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가끔 해외 기업의 기사를 보면 현금 보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금은 기업에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 아닌데도 최근에는 전 재산의 30% 이상 현금 자산이라는 연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해지면서 현금 보유비율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좀 과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같이 좀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경기가 다 망가질 때는 이보다 더 높아야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경기가 좋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경기는 최고라고 했으니까 예. 물론 20세기 후반 최고의 경영자로 불리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거래에서 좀 심하게 당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현금이 없어서, 그래서 현금 보유비율을 좀 과도하게 한 것도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좀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기업이 투자자 대신에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의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같은 시대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볼 지표겠죠. 기업들도 당연히 눈여겨보고 그 생존을 위해 하는 거니까요. 예. 이에 대해서 앞에서 본 2009년도 기준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계산은 간단하죠. 이번 강의 처음에 나온 제너럴 밸런스 시트 있지 않습니까? 네. BS 상에 있는 BS 상에 어디에 있는 항목인지만 알면 바로 끌어다 붙이면 되는 거죠. 예. 물론 앞서 언급한 것 같이 해당 비율이 높다거나 낮다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적절한 비교 지표가 기준이 되어 줘야 하고, 그 기준을 찾는 게 분석의 핵심입니다. 예. 다음은 장기 지급 역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름이 솔벤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장기 지급 여력이라고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실적인 내용은 투자 레버리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더 제대로 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각 항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채 비율인데요. 분모의 자산을 놓고 분자의 부채 총액을 넣어서 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냥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언급되는 비율은 사실 이 부채 비율이 아니고 부채 자원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분자의 부채총액, 분모의 자본총을 넣어서 구하는데요. 뭐 언어는 계속 바뀌다 보니까 계속 쓰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진화하고 계속 그러죠. 예. 그럼 그에 맞춰서 용어가 바뀌어가는 건 맞는데 초기에 쉽게 표현한 용어가 전문 용어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영어도 같이 병기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용어 사용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식의 저주를 서로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뭐 명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 시험 볼 때 뭐 부채 비율을 구해라라고 했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부채 비율인지 부채 제목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서로 얘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또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은 자기 자본 승수라고도 하는데 이 비율은 후에 뒤에 듀퐁 분석에서 할 얘기지만 좀 기업의 영업 활동 결과에 대해서 자기 자본의 효과를 늘려주는 레버리지 자기 자본에 좀 효과를 더해주는 레버리지 역할을 합니다. 뭐 뒤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세 개의 지표에 대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별로 숫자를 찾아 넣는 것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해 가지고 분자에는 EBIT, 분모에는 이자 비용을 넣어서 기업의 부채, 그러니까 기업 부채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자 보상 비율의 기준이 아까 말씀 EBIT,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업이익인데요. 그 EBIT가 딱 봤을 때 기업의 영업 활동을 결과를 나타내는 측면에서 좋은 지표긴 한데요. 좋은 결과물이죠. 예. 현금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용으로 잡혔지만 현금이 지출되지 않은 항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인데요. 이 앞전에 회계 시간에 잠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니스 상인들의 회계 처리를 기억하시면 감가상각비는 그냥 이미 배를 구입했을 때 다 나간 항목이죠. 현금 흐름으로는 실제로 여러분들은 현금 흐름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 흐름 대 부채 비율이라 해가지고 분자의 감가상각비를 더한 항목으로 변경한 지표도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현금 흐름은 재무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본 예산 소개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현금 흐름을 산출하는지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당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앞에 재무제표를 가지고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제가 이거 뭐 강의자를 드릴 때는 요 계산 내용은 좀 날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자산이 얼마나 정해진 기간에 뭐 몇 번 돌았는지 살펴본 항목인데 뭐 활동성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셋 매니지먼트로 되어 있는데 어셋 매니지먼트가 좀 영어 자체가 좀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활동성 지표 해가지고 액티비티 레이쇼라고도 하는데 뭐 액티비티 레이쇼 자체도 좀 용어 자체가 좀 광범위하죠. 예. 뭐 결과적으로 자산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보기 때문에 턴오버, 회전율이라고도 합니다. 각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편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어,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 원가를 재고자산으로 나눕니다. 어, 어떤 책에서는 매출액을 나누기도 하는데 매출 원가를 나누는 게 더 명확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왜? 어, 재고자산이 당좌자산으로 몇 번 정도 바뀌나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영업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는 기업을 상정하시고요. 그렇다면 그 기업은 상품이나 제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일정 시점을 살펴보니까 재고가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뭐 매출 원가가 근데 1,200만 원이라면은 매출을 일으키기에 판매된 1,000만 원은 재고가 12번 팔려야 일어나는 거죠. 1,200만 원은. 예. 그래서 대략 재고자산 회전율은 12가 나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지표가 나오면 지금 있는 재고자산이 며칠이나 지나야 당자산을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표를 재고 회전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회계 기간은 1년을 365일로 잡으니까 뭐 6년이 없다고 보는 거죠. 예. 365를 회전으로 나눕니다. 앞에 예에서는 대략 한 달에 한 번 재고가 당좌산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거는 뭐 재고가 100%다 소진된다는 전제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쓸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만 계략적인 지표로 이게 며칠 있으면 현금이 이게 돌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고자산과 마찬가지로 판매 후에 받은 매출 채권도 회전율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매출 채권 회전율과
평균 회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평균 회수 기간은 영어로도 average collection period나 혹은 뭐 똑같이 말하는데 day sales outstanding이라고도 불립니다. 예. 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계산 다 하셨죠? 다음으로 자산 회전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산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가진 자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나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자산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켜야 하니까요. 그죠? 예. 가끔 분자의 과거에는 고정 자산이라고 불리는 비유동 자산을 넣는 회전율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어떤 책에는 그렇게 돼 있는 책도 있어요. 예. 유동 자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업 활동이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비유동 자산을 이용해서 매출을 일으킨다고 보는 건데요. 그에 따라서 고정 자산의 적정 여부, 공장 설비의 가동의 효율성을 보기 위한 지표로도 활용됩니다. 자산 회전율을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재무제표의 자산 회전율을 보면 좀 1보다 작게 나오는데요. 자산 1원으로 매출을 뭐 0.64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 1원을 투자했는데 0.64원 벌었다. 여러분 별로 투자 안 할 것 같지 않으실까요? 예. 참고로 초기에 생성된 기업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이 비율이 1보다 낮은 경우는 되게 드문 편이에요. 그래서 비유동 자산을 분물화한 경우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제는 아닙니다. 예.